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공정에서 30%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치냐 아니냐 논란이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서 A 조사 기관은 지지율이 최저 얼마 나온다, B는 어떻게 나온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갤럽의 경우 최저 21%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이고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의 조사인데 ARS 방식의 조사는 소위 말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네. 예,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했더니만 지금 30%대 초반 이제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면은 이게 최저 수준이냐? 실제 리얼미터에서 이보다 더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조사 이 수치가 이전에 리얼미터 같은 조사 기관의 지지율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전에는 지지율이 뭐 30% 이하에 내려가도 일시적이게 또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30%이 남짓 이 수준에 두고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고착화,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최저치 논란에 대해서요. 일단 그 이제 ARS하고 전화면접조사 조사 방법론에 따른 차이에서 그 격차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임기 이제 2년 차를 지나서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그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이제 총선 이후에 지금 이 하락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선 민의가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산유국 관련한 발표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기대를 갖기보다는 이전에 그 부산 엑스포의 어떤 실패 경험과 연관을 지어서 대통령이 왜 나서서 이런 발표를 하냐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인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게 될지 지금 갤럽이 이번 주에 안 했는데 다음 주에 갤럽이 만약에 이 산유국 등 또 이제 내일 순방을 나가시는데 이 어수선한 이런 전국을 만약에 반영해서 10%대로 간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지지율이라고 네.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예. 네, 이 소장님, 북한이 어젯밤 다시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에 맞서서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를 제기하겠다 이런 방침을 냈는데요.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이런 안보 이슈는 아무래도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 상승폭들을 보면은 1% 미만이었거든요. 0. 몇 퍼센트 이렇게 돼서 이 동력,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이제 개각도 준비되어 있고 순방도 있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지율 호재들이 지금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 소장님, 윤 대통령이 동해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 업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 석유 발표 이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조사로 나타나는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이라는 건 후행 지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쟁점이 나오면은 이것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보통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강하다 이런 뭐 등식이 요즘에는 많이 약화됐지만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뭐 보수에 약간 결집 효과는 있어도 지지율 반등의 효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일각에서는 이 지지율 만회를 하기 위한 정치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네. 정치적 공방에 지금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지지율에 이게 반영이 될 거냐 저는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그 대통령 발표한 이후에 그 주가가 약간 관련 주가 상승했다가 바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날 발표한 날 오후에
휴스턴에 있는 한 교민이 이 액트지오가 있는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임장기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SNS로 연결된 상황 속에서 이 뭐 집단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데이터가 정부 측에서 산자부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그 액트지오의 본사 가정집이었던 이 사진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정치적 공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 여론조사 꽃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응답이 65%나 됐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와 윤 대통령 지지율 간의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근저의 여론조사의 가장 이 특징은 하나는 프레임 여론조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네. 그것은 뭐냐면은 일단 프레임이 만들어서 거의 5대5의 지지율로 이렇게 대립구도로 나오는 여론 현상.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요. 두 분과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동조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부권 행사가 65% 남용이라 이런 여론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하고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도가 65%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것이 지지 계층이 좀 다르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 이 평가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역시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식의 어떤 지지율의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미 이제 이 쟁점은 대통령 지지율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이 최상병 수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는 여론도 상당히 높던데요. 네. 향후 최상병 수사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각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이 지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국회 그 증언 발언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이 장관하고 3번을 개인 폰으로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최혜병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뭐 그 언론 브리핑 취소하고 그다음에 경찰로 이첩된 거 회수하고 박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항명죄가 지금 항명죄가 씌워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가 이것과 다 연결된 걸로 지금 인식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지금 치명적으로 안 좋은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꿔왔거든요. 이 해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그걸 이제 방어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하락이나 부정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0.7%포인트 차이가 나고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 정부 들어서서 이 각종 여론 지표 중에서 이 잃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게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을 상당히 비중 있게 봤는데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많이 그 비중 있게 지난 봅니다. 총선 결과도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참 난제이고 고민이고 민주당으로 봐서는 바로 이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게 참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가줘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잘한다보다도 잘못한다는 비율이 배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민주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고민이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실제 득표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났지만은 의석수에서는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얻었다면은 총선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였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총선 이후라도 그 지지율이 더
더 벌어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지지율은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국민의힘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공세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국 신당 지지율 쪽으로 이동한 그 영향은 없을까요? 그렇게 해도 그게 한 10%뭐 전후 이렇게 되는데 다 합하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의 전도 앞서는데 그걸 합판도 손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실제 총선 이후나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의 어떤 그 평가를 반영한 정당 지지율의 격차도만큼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조국 신당 지지율 방금 좀 같이 말씀을 네. 나눴는데 총선 이후 힘이 빠질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 움직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높은 지역이 40대와 그 호남 지역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의 그 이슈를 이슈를 발화하고 그걸 퍼뜨리는 그런 뉴스 메이커로서의 능력을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벤트를 가미한 그런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강력한 스피커로서의 영향이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지금 떠받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 당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승민 전 장관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죠. 당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 비율을 얼마로 할지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네.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이 우세로 봐야 합니까? 이제 유승민과 한동훈 두 예상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다 앞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지지율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외에 당원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중에 30% 정도 또는 50% 정도를 민심을 반영하느냐인데 이 민심이 현재와 같이 정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영이 된다면은 뭐 지금 유승민 한동훈이 앞서니 뒤서거니 하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역선택 뭐 방지 이런 규정을 넣어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 이 정도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는 당원의 그 표심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당원에서도 앞서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단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의 경우는 지지층의 결집을 할 수 있는 힘은 큰 반면 외연의 확정은 이제 이 유승민이 더 클 수 있지 않겠나. 확정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 소장님, 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어떤 전망인지요? 이재명 대표 지금 연임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대표 임기를 둘러싼 당원 당구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당내 논란 이걸 의식했을까요?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어, 궁금합니다. 지금 의식을 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당 대표의 그 연임과 관계된 그 당원 당규 개정에 일단 요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당원권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최고위원들이 설득을 해서 일단은 그 연임 규정에 대해서 이 그 당권 대권 분리를 완화하는 그 조항을 좀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삭제를 이번 주에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져오는 효과가 뭐냐면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공천 영향권을 행사한 후에 그다음에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물러날 것이냐 이 내용인데 지금 당원 당규 개정대로 한다면 행사한 후에 이제 물러나는 것을 당무위원회가 추진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지층, 당내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좀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조직을 튼튼하게 한 이후에 좀 대권 도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덧붙여서 이제 당원권 강화까지 같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네. 지지층의 그 어떤 요구사항은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나온 홍 소장님,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탈락한 이후 지금 민주당 내 친명계 사이에서는 당원 중심 민주당에 대한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아하, 자, 우리가 아예 설문을 던져서 민주당의 당원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여론 조사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있죠. 네. 만에 하나 당원 중심, 당원의 권한이 강화된 방향으로 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지금 실제 민주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현재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아까 제가 지적했듯.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엎치락 뒤치락 이런 정도에 있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해서 당원, 강성 당원이 주도하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중도층이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결론적으로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냐 이래 봅니다. 네. 이 수장님, 근데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 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국민 여론 중심을 응답한 사람들이 64.9%, 이 월등히 높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설문을 만들 때 그 구조화를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지금 여기 보이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정당은 국민의힘도 이러한 정당을 지금 추구하는 당이거든요. 그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설문의 이 프레임 자체가 조금 다르게 짜여져야 되는데 너무 국민과 당원 이렇게 대립각으로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원도 국민이라고 놓고 볼 때 요 조사는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과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화된 당내 어떤 비주류를 비주류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짜야 조금 더 합리적인 설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당 정치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데 홍 수장님, 만약에 민주당이요 당원권 강화해서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 나갈 경우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뭐 지지율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시는지요? 뭐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네. 선거 상황 특히나 다음 지방선거는 대선 1년을 앞두고 치르는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그런 선거에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중도 개혁층들을 끌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국민의힘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뉴 리더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같은 민주당의 당원 중심 체제로서 결집을 하고 있다가 허를 찔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국민의힘도 마냥 피할 수만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같은 정당 구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를 놓쳐버리면 정권을 잃게 될 것이고 절박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개혁 변화 이런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소장님, 여야가 네. 상임위원 법정 시한인 7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여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디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계속 지각 개헌하는 거가 뭐 관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 지금 현재 총선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아마 여야 모두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 개헌 자체를 여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들어오겠다는 식으로 명단도 지금 제출을 안 한 상황이어서 총선 민의를 지금 여당이 완전히 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책임이 좀 강화될 수 있고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인데 여당도 계속 이 국회 내에서 이 보이콧 형태의 그 행동을 취하면서 진짜 정기국회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면 상당히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홍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할 경우에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전에도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강행을 하면 이전보다는 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덜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실어주는 여론은 아닐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전보다도 단독으로 그 상임위원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덜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나올 때 이것이 상임위원을 독식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을 통해 가서 이 탄핵 관련 법규 또는 이 지금 그 대통령실 관련 이런 어떤 그 최고 쟁점이 되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풀어주면은 그나마 그렇게 사후적으로라도 뭐 그렇게 독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나쁘지가 않았네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해결을 뭐 하지 못하고 계속 쟁점화가 돼가 버린다면은 오히려 이런 그 상임위 독식보다도 상생협 이 서로 공조 여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제 여야가 뒤바뀐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연금 개혁안 문제도 그렇고 지금 세제 개편, 상속, 증여, 뭐 종부세 이런 등등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제안을 하고 여당의 지금 응답을 기다리는 형국이잖아요.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지금 그게 이제 상임위와 관련이 되어서 이제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쟁점들 아까 이야기했던 딱 프레임 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가서 이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도 이것이 소득 보전에 포커스가 가 있느냐 아니면은 구조 개혁에 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던졌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상방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치를 하고 서로 조율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네. 의대 종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또 예고하고 있고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계속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이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갤럽 자료 보니까 부정평가에 그 의정 갈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여론은 이 지금 그 의사협회의 그 어떤 이 개혁을 좀 거부하는 이런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긴 높았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이어지는 이제 후가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학교에서 그 과학고 학생이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금 자퇴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네. 학교에서 자퇴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학원가에서도 이 의대 증원 확대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학문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정부가 왜 이거를 이렇게 손 놓고 있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2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이 개헌 문제 어떻게 보세요?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렇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들 공감대는 좀 더 크게 형성이 되어가 있다. 특히 오늘 이 토마토 뉴스 이 조사에 보면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찌됐든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5년 단임제, 중간평가나 이런 그게 없이 5년 단임제로 끝나는 이런 집권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몇 번의 그 대통령 임기 과정을 보고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여기 임기 단축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개헌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이 소장님, 이번 네.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북한의 그 오물풍선이 미치는 영향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냐, 특히 순방까지 갔다 오시니까 금요일에 나오는 자료에서 좀 상승폭으로 갈지가 아니면 하락폭으로 더 떨어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은요? 어떤 점을 눈여겨보세요 이번 주? 이번 주 이슈 중에. 그리고 그 이전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 원구성과 더불어 이화영 재판의 사법화 네. 이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